1차 접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만 5천여 명이 맞으셨고 화이자 백신은 1,524명이 접종을 하셨습니다. 접종 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7만 1,456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현재 대상자 대비 35.2%의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요양시설은 14,307명이 현재까지 접종을 맞아서 전체는 13.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치료 병원은 현재는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진행이 되어서 1,524명, 2.7%가 접종을 완료하였고 오늘부터는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도 예방접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209건이 신고가 되었고 어제는 53건이 신규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207건은 예방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의 경증 사례였으며 3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가 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된다라고 신고된 사례가 3건이 보고가 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금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으로 신고된 2건 사례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을 개최해서 인과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고된 사례 2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분께서는 50대 남자분이시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로서 3월 2일 날 오전 9시 반경에 예방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맞으셨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11시간이 경과한 후에 흉통과 메스꺼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하였으나 금일 오전 7시에 사망을 하신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망자분은 남자 60대이시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이십니다. 2월 27일 2시 반경에 아스트라제네카로 예방접종을 맞으셨습니다. 33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열과 전신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호전되었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3월 3일 날 오전 10시에 사망하신 상황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의무기록 조사와 시도의 신속대응팀의 검토, 그리고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검토 등을 통해서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 이상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분께서는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또 예방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또 예진 시에는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 등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기저질환자들은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여부 등도 면밀히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발언 내용 중에 그 2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를 말씀하실 때 죄송합니다. 제가 2건인데 말을 잘못 드렸나 봅니다. 네, 그럼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받은 사전 질문 2가지 그리고 공통 질문 중에 조사 현황과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증 이상 반응과 접종 후 사망 사고에 대한 공표는 사전에 질병청과 방대본과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독감 백신 접종 때에도 지자체들이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사망 신고를 공표를 해서 혼란이 있었고 이를 돌이켜보면 예방접종 사업 전에 지자체와 또 질병청과의 이상 반응 사례 그리고 접종 후에 사망 사례를 어떻게 공표할지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협의나 지침이 하달된 내용이 있는지, 또 지침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이상 반응 신고 보고 시스템인 정보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중증 이상 반응 같은 경우는 유선으로 먼저 보고를 해서 충분하게 정보 소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공표한 사실은 아닌 상황입니다. 아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 이제 정보가 공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그 중증 이상 반응인 경우에는 충분한 정보 확인과 조사 과정을 거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지자체하고는 그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 대응 지침, 신속 대응반, 업무 매뉴얼 이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서 지자체의 지침이 이미 내려갔고,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표에 대해서도 좀 더 혼란이 없게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기저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많이 나쁘거나 말기 암 환자 등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예방접종 사업 전에 이미 있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어떤 예방접종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께서도 대부분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시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비슷한 면역 반응과 효과, 안전성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자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이 떨어진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도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요양병원의 예방접종 지침을 마련할 때 요양병원은 워낙에 오랫동안 와병 상태에 계시고 또 기저질환이 많은 그런 고령의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진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 예진할 때 특히 접종 당일날 건강 상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예진 의사가 판단을 해서 예방접종을 연기할 수 있게 건강 상태가 좋으신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 상태가 안 좋으시거나 또는 37.5도의 발열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임종이 임박해 계시거나 아니면 전신 상태가 좋지 않으신 그런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희망을 하셨더라도 의학적인 사유로 제외 가능하다라는 그런 안내를 이미 드렸고, 건강 상태가 개선이 되면 접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서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이 모두 접종의 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접종을 주의하는 그런 주의 대상으로는 안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사고를 포함해서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경우에 향후 가장 큰 쟁점은 이상 반응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 여부일 것이다 라고 기자님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인과성이 확인이 되면 사망 시에 최대 4억 3천만 원의 국가 보상금이 지급된다 라고 설명한 바가 있는데, 다만 독감 백신 접종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망과 예방접종 간의 인과성은 쉽게 입증되지 않고 있는데, 질병청에서 배포한 이상 반응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인과성 평가에 대한 알고리즘이 여러 단계이고 상당히 복잡해 보인다라고 기자님 설명하면서 백신 접종과 사망을 포함한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면 좋겠다는 질문입니다. 네, 질문에서 주신 것처럼 백신 접종과 또 이상 반응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료 전문가들로 전문가 팀을 구성을 해서 역학조사와 또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보고 이중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라는 것은
현재 그 예방 접종을 맞고 나서 생기는 모든 증상과 질병들을 다 이상 반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잘 알려진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지금 현재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발열 또는 근육통, 오심, 구토, 어지럼증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가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알려진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이상 반응이 접종 건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신규 백신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인과성에 대한 파악이 쉽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보다 이제 예방접종을 많이 시행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상황이고 각 국가에서 한 달 정도 운영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분석 결과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좀 참조하고 또 개별적인 그런 내용을 거쳐서 이상 반응 여부, 인과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건 맞는 거고 이게 백신과의 인과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기존 자료와 전문가들의 판단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동일한 예방접종 백신을 동일한 제조번호를 맞은 그 접종자들도 유사한 증상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거는 백신 제품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거고요. 또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맞으신 분들, 같은 날 맞으신 분들이 또 비슷한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거는 접종을 하는 과정상의 오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이상 반응에 대한 내용, 어떤 임상적인 증상이었는지, 어떠한 검사 소견을 보였는지,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다른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임상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전문가, 특히 의료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조사반의 그런 그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보내주신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조사와 관련된 질문을 두 가지 주셨습니다. 우리 조은희 예방접종 후 관리반장에게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는 식약처의 강석연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치료제 백신 사후관리관도 함께 배석해 있습니다.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조은희 반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제가 좀 먼저 받고 네. 필요하면 국장님에게 넘기겠습니다. 경기도의 자료에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의 백신 2건의 이상 반응에서 에피네프린 주사를 하였는지 질문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네. 저희 국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접종 후 관리반장입니다. 네, 현재 2건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 있을 때 각 병원에서 응급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 지자체 역학조사관과 중앙역학조사관이 현재 역학조사 중이어서요. 아마 그 현재 중간 보고에는 아마 기본적인 응급 조치 등을 다 실시하여 만약에 그게 아나필락시스 같은 증상이 있었으면 여러 가지 에피네프린을 조치하였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공통질의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하루에 사망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 질문 주셨습니다. 예. 전체 축에는 나오지 않지만 혹시 상황이 발생한 곳에 대한 조사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그 전국적인 요양병원마다 월 사망 평균이 다양합니다만 현재 지금 발생된 요양병원에서는 한 곳에서는 한 5건 월 그리고 한 곳에서는 한 7건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분석하였습니다. 네, 현장 조사와 관련된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은 청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일보 임소영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또 의료기관 등에 백신을 전달한 후에 며칠 안에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건이 있는지
있다면 각 기관별로 접종 기간을 얼마인지, 그리고 왜 특정 기간 안에 접종을 완료해야 되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현재 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신을 배송받고 가능하면 5일 이내에 1차 접종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그 종사자들께서 예방접종을 맞고 또 이상 반응이나 이런 걸로 좀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감안해서 분산 접종을 하도록 또 안내를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조기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안내를 그렇게 드렸고요.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그 의료지인이 없고 그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 접종팀이 접종을 해야 되고 또 종사자들이 방문 접종을 하기 때문에 언제 안에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3월 31일까지 한 달 안에 접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의 어떤 접종 그 상황에 따라서 접종 날짜를 지정해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고위험군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접종을 받으실 것을 공고드린 사항입니다. 네, 현장 질의는 10분 정도까지 받고 그리고 추가 질문은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겨레 최하양 기자님 신고 사례와 관련돼서 질문 주셨습니다. 신고된 사망 사례와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모두 서로 다른 개별 사례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안내해드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3건과 사망 신고 사례 2건은 다른 보고 사례이고 내용이 다릅니다. 다만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된다고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나 확인하고 있고 2명은 회복이 돼서 귀가를 하신 상황이고 한 분은 아직 관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KBS 우한솔 기자님 질문입니다. 인과성을 확인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60대 남성 사례의 경우에는 평택시에서는 접종 다음 날부터 기자님이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혈압 저하, 전신 무력감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중증 이상 반응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어제 0시 기준으로는 경증 이상 반응 신고만 있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 같은 이상 반응은 중증 이상 반응 신고로 포함이 안 되는 사유가 궁금하다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신고된 내용과 이후에 이제 상태가 변동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이상 반응 그러니까 연관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증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은 경증의 이상 반응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일반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통계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가 좀 더 변동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집계 시점에 따라서는 조금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증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지 않고 일반적인 이상 반응과 아나필락시스 사망 사례 이렇게 분류를 해서 통계를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류상의 문제의 설명에 대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JTBC 윤재영 기자님도 마찬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사망 사례 외에 중증 이상 반응 신고가 경기도에서 2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브리핑에 따르면 사망 사례 외 신고 건수는 모두 경증 사례로 보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기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주신 CBS 황영찬 기자님 질문입니다. 아나필락시스와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으로 의심이 돼서 신고된 분들의 증상과 또 현재 몸 상태 그리고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이분들이 분류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담당 국장님이 좀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은희 반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나필락시스가 아마 보통 저희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마 아나필락시스 양, 그다음에 아나필락시스 쇼크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접종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몸에 항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IgG1라는 항체가 일단 직접적으로 연관되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아나필락시스 양은 분명히 비슷한 알레르기겐 그런 물질이 들어가서 사실은 그 마스터셀이라는 아까 다른 아까 기전으로 인해 가지고 몸의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쇼크라는 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특히 그러니까 IgE가 작용하는 것을 그 분류의 중증으로 이상 반응을 보는데, 보통 병원에서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모두 받아서 나중에 분석해서 정말 아나필락시스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아나필락시스 양이든 아나필락시스 쇼크든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지금 중증 이상 반응으로 분류하고, 나중에 저희가 월간, 주간 분석을 했을 때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해서 경증으로 그 분류하고 중증으로 다시 세분화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의 지금 상태는 아까 2분은 지금 호전되었고, 1분은 지금 요관찰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보고받고 있습니다. 네. 6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문입니다. 임상시험에서 기저질환 유무와의 관계없이 효과와 안정성이 비슷했다라면 이번 사망 사례에 만성질환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현재 그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사망 원인이나 이런 거와 인과성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